자, 세 번째 주제는요. 500억 무역 적자와 물가 급등.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제가 사실 이 경제 얘기는 제가 좀 자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라고, 예. 사실은 좀 이렇게 경제 얘기는 제가 좀 자주 안 했어요. 제가 뭐 경제를 몰라서라기보다, 경제 문제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 그러니까 법원, 검찰 또는 군사, 이쪽 분야만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보면은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라 경제가 정말 위기에, 누란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수사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지, 뭐 하나,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도 사실 없는 게 아닌가.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서민들 정도이고, 일선의 뭐 경제, 그러니까 하여튼 일반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위험해졌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걱정하는데 윤석열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지금 우리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당장 이 환율, 외환 분야에서 지금 이상이 걸렸어요. 외환 보유고가 계속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잠시 외환 보유고가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으니까 올해 연초에 비하면 한 600억 달러 가깝게 외환 보유액이 빠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외환 보유액이 많이 빠졌습니다. 500억 달러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외환 보유액이 어찌됐는지 좀 볼까요? 외환 보유액. 아이고, 그나마 이번 달에는 좀 올랐네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외환 보유액이 빠지다가 지금 이번 달에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비하면은 벌써 한 500억 달러 이상 빠졌어요. 500억 달러 이상 빠졌네요. 4,600억 달러였는데 지금 4,7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 4,100억 달러 수준이니까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빨리 줄었어요. 급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없는데, 자, 뭐부터가 당장 문제냐면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빠진 거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 때문이죠. 무역 적자가 500억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흑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벌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번 달에 약간 오름세가 주춤해서 5%라고 해요. 누적 물가 인상이 5% 수준이었어요. 5% 수준까지 올랐는데, 자, 여기 이것뿐만 아니면 금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지금 8%, 시중금리는 8%입니다. 여러분, 저기 주택담보대출이 시중금리에 비해서 좀 싼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게 8%. 지금 기업들의 그 은행금리, 기업들한테 내주는 기업들에 대한 상업대출, 기업 운전자금으로 나가는 것도 7%, 8% 나와요. 근데 이 정도, 7%, 8% 운전자금이 나가면요, 이거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채산성이 안 맞아요.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평균 수익률이 한 10% 됩니다. 10% 되는데 이자가 7%가 되면은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실제로 올 수 있는 실제 이익은 3,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든 기업이든 간에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이렇게 비싸 버리면, 예. 그러니까 단기 운전자금 이런 게 있는데 그 단기 운전자금 같은 경우도 7%씩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이익률이 10%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가지는 이익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심히 기업을 해서 겨우 10%의 이익을 얻는데 가만히 앉아서도 이자로 7%를 얻는다.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기업할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 이자 맡길 거예요? 그렇지. 은행 이자 받아먹는 게 홀랐지. 내가 왜 열심히 일해? 왜 기업을 해가지고 기껏해야 3%밖에 더 안 붙는데 그냥 은행에 돈 맡겨놓고 나 그냥 편하게 이자만 받아먹을래 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경제가 침체됩니다. 예, 자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침체되기도 하고요. 이자 자체가 이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기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경영 의지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딱 그 상황이죠. 이건 경제 위기입니다. 안팎으로 위기예요. 경제의 펀더멘탈부터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이 없으니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니 당연히 해결책도 안 나오고 해결할 의지도 없는 거죠. 인식이 없다.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 라는 게 지금 제일 문제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래. 이거는 이 사람들은 경제가 위기라는 생각,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다. 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입니다. 왜? 현재 무역 수지 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했어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480억 달러를 예상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480억 달러는 넘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12월 2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489억 달러 적자가 났어. 이달 초에 아마 무역 적자가 480억 달러는 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미 48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 아니라 490억 달러 육박했고, 자, 이 수준으로 가면은 500억 달러 무역 적자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온 수출입 실적이에요. 연간 누계 보면은 마이너스 48968 돼 있죠. 그런데 단위가 100만 달러예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89억 6,800만 달러. 그죠? 489억 달러. 489만 6,800 달러. 800만 달러죠. 자, 혹시 방송이 안 들리십니까? 예. 방송이 안 들린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방송 잘 들리시죠? 예. 예. 자,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다시 자 보시겠어요? 자, 이게 여기 있는 표가 이달 초에 나온 예상 전망치표거든요. 자,
자, 여기 보면은 480.01억 달러 연간 전망이에요. 이달 초에 나온 11월 말에 나온 연간 전망이 48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12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489억 6,800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보죠. 단위가 100만 달러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89억 6,800만 달러. 예. 올 초 전망, 한 달 전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문제는 수출도 지금 줄고 있다. 요게 삼각형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었죠. 수출이 지금 보면은 16억 달러가 줄었네. 그리고 수입도 줄었네. 자, 수출이 줄고 있고 수입도 줄고 있다. 이게 수출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수입이 줄고 있다는 걸 말한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경제가 침체되는데 우리 제품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상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적자폭이 얼마나 됐다? 500억 달러나 됐다. 그럼 뭘 말한다? 야, 이거 비상이네. 자, 보세요. 이번 달에 12월 달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64억 2,700만 달러. 이번 달만 64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일 동안 64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면 나머지 열흘 동안은 아무리 적게 봐도 20억 달러는 더 나오겠네? 그러면은 어찌 된다? 500억 달러 넘겠네? 사태가 심각하네, 지금. 이쯤 되면. 비상사태예요. 역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500억 달러씩 적자를 본 사례가 없어요. 외환위기 때 200억 달러 조금 넘게 적자를 본 게 그게 최대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인데 그때보다 2배 이상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뭘 말한다? 외환위기예요. 말 그대로 외환위기. 물론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외환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네, 500억 달러 가지고 당장 외환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사실 더 많아요.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년은 더 안 좋대, 문제가. 이 올해만 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내년은 더 안 좋대잖아. 어느 정도로 안 좋다? 자, 일단 내년도에는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인답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적자를,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수지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무역하면 항상 흑자, 엄청난 흑자였거든. 그래서 중국이 맨날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한국, 너 맨날 다른 나라, 일본에서 적자 보고 중국에 와가지고 흑자 보고 있지 않냐. 즉, 돈은 중국에서 벌어가면서 왜 맨날 미국하고 노냐? 니들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돈은 중국에서 벌어가면서 왜 친하기는 미국하고만 친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지. 사실 우리 미국한테도 우리가 흑자 많이 봐. 우리가 적자 보는 데는 어디? 일본. 자, 그랬는데 지금 상태는 뭐 중국하고도 지금 적자를 보고 중국하고 무역에서도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 왜? 우리는 그동안 좀 값비싼 부품을 팔고 중국으로부터 값싼 소비재를 사들였는데 중국의 소비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팔고 있는 부품은 안 팔려. 소재, 부품 산업이 안 팔려. 그럼 어찌 돼? 적자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왜 우리 물건이 이렇게 안 팔려요? 중국이 지금 한국하고 좀 거래를 끊었어.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 대놓고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주겠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안 사줘.
그러니까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될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은 더 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원유값 뭐 내년에는 안정된대? 아니, 안정된다는 보장 없어. 안정은 언제 된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안정이야. 언제 끝날지 몰라. 겨울이 왔죠. 러시아는요, 이 겨울을 자신들에게서는 거의 승기를 잡은 걸로 볼 겁니다. 이 겨울이 넘어가면은 아마도 유럽 쪽에서 손을 들 것이다 라고 봐요. 올겨울 유난히 추운데 그러면 가스가 난방용 가스나 원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주로 그 난방용 그 가스라든지 석유를 어디에서 의존을 해왔다? 러시아권 아니면 북해산. 기름은 북해에서 들어온다 치더라도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고 있어. 가격은 자꾸 늘리고 있고. 그럼 어찌 돼? 올겨울을 제대로 못 넘기는 유럽 국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대우,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이 나토의 이런 그 동맹력이 좀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렇게 되면 전쟁은 길어집니다. 즉 석유는 내년에도 석유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거기다가 이란 여전히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라크 문제 지금 해소가 안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 석유값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겁니다. 자, 석유값은 올라, 중국하고는 수출이 안 돼. 그러면은 내년은 더 힘들어. 2년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계속된다? 망해. 근데 벌써 지금 무역적자가 9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9개월째 무역적자야 계속해서. 자, 그런데 10월 달에 무역 흑자 봤다는 식으로 짝 헛소리 냈지. 못된 새끼들. 10월 달에 무역 수지 흑자 안 났어요. 근데 무역 수지 흑자가 난 것처럼 막 갑자기 기사 막 나오고 그랬어. 무역 수지 흑자 안 났어. 외환 보유고만 살짝 늘었었어.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다. 잠시 뭐 적자 행진이 줄었다. 그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거 하나하나 짚어봐야 돼요, 사실. 무역 수지가 몇 달 만에 흑자로 돌아왔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지금 9개월째 계속 적자야,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 11월 달에 지난달에 반짝 흑자라는 기사 봤죠? 아니었던 거야, 이제 보니까. 계속 내리적자야. 통계 조작을 누가 하고 있다? 윤석열이 하고 있네. 문재인 정부에서 뭐 통계 조작을 했다고? 자,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시죠? 11월 말에 다들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유,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반짝 흑자로 돌아왔다고. 흑자 났다고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외환보유고도 늘었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오니까 다시 뭐가 돼? 내리 9개월째 적자래. 이제 또 말이 바뀌었어. 지난달에 흑자 봤다며. 뭐야? 거짓말했던 거야? 예.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9개월째 적자인데 내년에도 계속 적자일 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500억 달러는 괜찮은데 이게 600억 달러, 700억 달러, 800억 달러 가면은 비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근데 지금 4,100억 달러까지 와 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 신호 단계까지 왔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위험선에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3,7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가 빚이 더 많아.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나빠요. 올 초에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올해 초. 자, 어떻다? 올해 초의 경제 성장률은 3.8%에서 3.3%를 다들 전망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한 거는 3.1%, 한국은행은 3%, IMF는 3.3%. 우리 정부보다도 더 좋게 봤죠. OECD는 3%, 아시아개발은행은 3.1%, KDI는 3%, 한국금융연구원은 3.2%, 산업연구원 2.9,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8.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2.8에서 3.3%까지 성장을 할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지금 이게 올 초. 근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태는 얼마? 2.1%. 11월 말에 나온 전망치인데 2.1%. 1% 이상 빠졌어. 이보다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IMF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1.9%를 예측하는 것까지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은 1.5%를 전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올 초 전망의 절반치로 떨어지는 거죠. 작년에 우리 몇 퍼센트? 4% 성장했어요. 근데 올해는 2%, 내년에 1%.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 꽂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수직하락이야, 수직하락. 4% 성장을 했던 나라가 갑자기 1%로 내려 꽂는 거야. 1% 성장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데도 지금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큰일 났어. 자, 문제는 경제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경제예요. 심각해 지금 사태가. 근데 윤석열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뭐 하고 있다? 네. 야당 경쟁자를 때려잡는데 한동훈한테 권력을 상속 승계해 주기 위해서 경쟁자를 때려잡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또 있어요.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요 6.3%까지 올랐다가 그나마 11월 달에 5% 정도로 진정이 됐어요. 지금 같은 수준이면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는요 5.5%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게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오른대잖아. 가스비 오른다고 이미 결정됐죠. 전기료도 인상된대죠. 이렇게 되면 내년 되면은 우리 서민 경제는 작살 나는 거예요. 금리는 더 심각하죠. 예, 지금 7.5%예요. 7.5%. 원래 4% 수준이었는데 자, 주택담보대출이고 8%대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오르는데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것보다 그러니까 깡통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뭐라 그럽니까? 자산의 버블인 거죠. 일본 경제가 20년 침체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 부동산 자산 버블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처하게 생겼어. 이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버블이 생기면요 중산층이 멸망해요.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중산층이 몰락하면요 이거는 말하기도 싫네. 지금 여기 지금 보니 어떤 분이 정규직도 혹시 연봉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느냐.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지금 뭘로? 예. 연봉을 액수를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를 한다 대신에 예.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연봉에 포함이 안 되고 보너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던 거 다 기본급에 기본 뭐랄까 그 수당이라는 거 있죠. 왜 보통 이렇게 그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오버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추가 근무 수당을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 예, 임금을 줄입니다. 추가 근무 수당, 특히 일요일 날 나와서 우리 그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초과 근무 수당을 줬거든요. 이제 그거 안 줘. 그 다음에 연차 수당.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 왜 연차를 안 가면 그 수당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없어졌지만 많은 기업에서 그걸 채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자체는 액수는 안 줄었는데 사실상 우리 손에 쥐어지는 급여서는 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는 지금 5%씩 팍팍 오르는데 연봉을 안 올린 연봉 동결 이렇게 버리면 사실상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집값도 안 오른다. 그런데 금리는 오른다. 그럼 망하는 거지. 중산층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산층의 몰락인 겁니다. 사태 심각해요. 수출 안 되지. 물가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예? 중국하고는 거래가 막혔지. 미국에 수출하면 된다. 미국도 우리나라 지금 안 쳐주잖아. 지금 IRA에서 우리나라 바로 날라가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한테 버림받았고 중국한테 보복당하고 있어요. 활로가 없어. 근데 활로를 뚫을 생각도 안 해. 뭐야?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애달파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국민들이지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은 지금 이 와중에도 야당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나라 꼴이 어찌 돼갔어? 참 답답하죠. 자, 속이 탑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세 번째 주제는 여기 하고요. 그러면 네 번째 주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맨 마지막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